67세 할아버지가 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1년을 보내고 있었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35년 일했지만 퇴직 후엔 공허했습니다. 손자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유튜브 해보세요. SNS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악플에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구독자 3만 5천 명, 월 수익 80만 원, 경로당 어르신 5명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민준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박영수 씨가 카메라를 향해 앉습니다. 67세입니다.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앞에는 이케아 책장 부품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사, 나무판, 설명서가 보입니다. 영수 씨가 카메라를 보며 말합니다. 오늘은 이케아 빌리 책장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손이 능숙하게 움직입니다. 부품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합니다.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먼저 이 긴 판을 놓습니다. 그 다음 짧은 판을 이렇게 맞춥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책장이 완성됩니다. 민준이가 촬영을 멈춥니다. 할아버지, 완벽했어요. 이번엔 진짜 잘 나왔어요. 영수 씨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댓글창이 보입니다. 할배님, 저희 아빠도 4시간 걸렸는데요. 설명서보다 이게 100배 쉬워요. 민준이가 신이 나서 말합니다. 할아버지, 구독자 3만 5천 명 넘었어요. 영수 씨가 화면을 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봐주는구나.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이 보입니다. 이번 달 수익이 표시됩니다. 80만 원입니다. 영수 씨가 중얼거립니다. 내 평생 월급 말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는데. 민준이가 할아버지 어깨를 두드립니다. 할아버지 대단하시다니까요. 영수 씨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표정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다 문득 1년 전이 떠오릅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회상에 잠깁니다. 화면이 천천히 흐려집니다. 1년 전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공장 안입니다. 형광등 불빛이 밝습니다. 기계 소리가 울립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갑니다. 작업복을 입은 영수 씨가 보입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습니다. 손에는 공구가 들려 있습니다. 기계 앞에 서 있습니다. 부품 하나가 맞지 않습니다. 영수 씨가 공구를 집어듭니다. 몇 번 손을 움직입니다. 딸깍 소리가 납니다. 기계가 다시 돌아갑니다. 동료가 다가옵니다. 박 과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손만 대시면 다 고쳐지네요. 영수 씨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죠. 시계가 오후 8시를 가리킵니다. 영수 씨가 작업복을 벗습니다. 사물함 문을 닫습니다. 공장을 나섭니다. 석양이 집니다. 35년입니다. 매일 이렇게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영수 씨가 자리에 앉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TV 소리만 들립니다. 숟가락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립니다. 주말입니다. 아들 부부가 놀러 왔습니다. 민준이도 함께입니다. 거실이 시끌벅적합니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버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영수 씨가 짧게 대답합니다. 그냥 똑같지 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취미 같은 거 없으세요?
영수 씨가 고개를 젓습니다. 일이 취미였습니다. 싱크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똑똑똑. 영수 씨가 일어납니다. 공구함을 꺼냅니다. 수도꼭지를 살펴봅니다. 렌치를 집어듭니다. 몇 번 돌립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멈춥니다. 금방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 손재주 최고예요. 영수 씨가 공구를 정리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민준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씨가 손자를 봅니다. 말을 걸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냥 봅니다. 저녁이 깊어갑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갑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문이 닫힙니다. 집이 조용해집니다. 밤입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출근입니다. 모레도 출근입니다. 35년째 그래왔습니다. 일만 하면 됐습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엔 자신 있었습니다. 기계를 고치고 부품을 조립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족과 대화하는 법은 잊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일하고 돈 벌고 가족 먹여 살리면 됐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과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손자는 더더욱 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일이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가면 됐습니다. 기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50대가 됐습니다. 60대가 됐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손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은 변함없이 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경험은 쌓였습니다. 65세가 됐습니다. 인사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정년퇴직입니다. 회사 규정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회의실입니다. 케이크가 놓여 있습니다. 꽃다발이 보입니다. 박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건강하세요. 영수 씨가 고개를 숙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그냥 고개만 숙입니다. 사물함으로 갑니다. 문을 엽니다. 작업복이 걸려 있습니다. 안전모가 보입니다. 공구함이 있습니다. 하나씩 꺼냅니다. 가방에 넣습니다. 사물함이 비었습니다. 텅 빈 사물함을 바라봅니다. 공장 문을 나섭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35년을 보낸 곳입니다. 저 안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중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주차장으로 갑니다. 차에 탑니다. 룸미러로 공장을 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7시입니다. 영수 씨가 눈을 뜹니다. 습관적으로 몸을 일으킵니다.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멈춥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손이 허공에 멈춥니다. 이불을 줍니다. 다시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8시가 됩니다. 지금쯤 생산 라인이 돌고 있겠구나. 9시가 됩니다. 동료들이 점검을 하고 있겠구나. 아내가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 일어나요. 아침 먹어요. 영수 씨가 몸을 일으킵니다. 거실로 나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아나운서가 말합니다.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옵니다.
밥 먹어요. 식탁에 앉습니다. 국, 반찬, 밥이 놓여 있습니다. 숟가락을 듭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뜹니다. 입에 넣습니다. 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아니, 맛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합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끝내고 돌아봅니다. 오늘은 어디 나가실 거예요? 영수 씨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야 할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집니다. 집에만 계시면 저도 불편해요. 밥이나 먹고 나가 있어요. 영수 씨가 일어섭니다. 말없이 현관으로 갑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문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섭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공원으로 향합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조깅하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숨소리가 거칩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강아지가 짖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엄마가 지나갑니다. 아이가 웃습니다. 모두 바쁩니다. 모두 갈 곳이 있습니다. 영수 씨만 멈춰 있습니다. 시간이 갑니다. 해가 높이 뜹니다. 더워집니다. 땀이 납니다. 그래도 앉아 있습니다. 점심때가 됩니다. 배가 고픕니다. 일어섭니다. 편의점에 갑니다. 삼각김밥을 삽니다. 우유를 삽니다. 계산합니다. 다시 벤치로 돌아갑니다. 김밥을 뜯습니다. 한 입 베어 물습니다. 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먹습니다. 우유를 마십니다. 오후입니다. 해가 기울어 갑니다.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영수 씨는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저녁 6시입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아내가 놀란 얼굴로 봅니다. 벌써 왔어요? 저녁 준비 아직 안 했는데. 영수 씨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공원에 가고 벤치에 앉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주말에 갈게요. 경로당이라도 나가보세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요. 경로당에 가봤습니다. 문을 엽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탁자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화투를 칩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한 어르신이 손짓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같이 하시죠. 영수 씨가 자리에 앉습니다. 화투를 받습니다. 규칙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색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다른 어르신들이 웃습니다. 영수 씨가 얼굴이 빨개집니다. 일어섭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다시 공원입니다. 다시 벤치입니다. 35년 동안 뭐든 만들고 고쳤습니다. 손만 있으면 됐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고쳤습니다. 부품이 안 맞으면 맞췄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했습니다. 그게 영수 씨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영수 씨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칠 기계도 없습니다. 맞출 부품도 없습니다. 해결할 문제도 없습니다. 영수 씨가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주름이 깊습니다. 나이 든 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튼튼합니다. 여전히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중얼거립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저녁 석양이 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그림자가 더 길어집니다. 영수 씨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입니다.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큰 상자를 들고 옵니다. 택배 상자입니다. 크고 무거워 보입니다. 할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영수 씨가 고개를 듭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데? 민준이가 상자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헉, 소리를 냅니다. 무겁다. 할아버지, 이거 컴퓨터 책상이에요. 영수 씨가 일어섭니다. 상자를 봅니다. 컴퓨터 책상?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인터넷으로 샀어요. 근데 저 혼자는 못 만들겠어요. 영수 씨가 상자를 살펴봅니다. 상자를 톡톡 두드립니다. 뜯어보자. 민준이가 가위를 가져옵니다. 영수 씨가 테이프를 자릅니다. 상자를 엽니다. 부품들이 쏟아집니다. 나무 판들이 보입니다. 크고 작은 판들입니다. 나사봉지가 보입니다. 설명서가 나옵니다. 영수 씨가 설명서를 집어듭니다. 펼쳐봅니다. 한번 훑어봅니다. 그림을 봅니다. 부품 번호를 확인합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품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바닥에 늘어놓습니다. 큰 판, 중간 판, 작은 판.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나사를 분류합니다. 긴 나사, 짧은 나사. 민준이가 신기한 듯 봅니다. 할아버지, 벌써 아세요? 영수 씨가 웃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공구 좀 가져오너라. 민준이가 뛰어갑니다. 공구함을 들고 옵니다. 영수 씨가 공구함을 엽니다. 드라이버를 꺼냅니다. 렌치를 꺼냅니다. 부품을 하나씩 맞춰갑니다. 큰 판을 세웁니다. 민준이가 옆에서 잡아줍니다. 영수 씨가 나사를 조입니다. 드라이버를 돌립니다. 지지직 소리가 납니다. 나사가 들어갑니다. 다른 판을 끼웁니다. 각도를 맞춥니다. 딱 소리가 납니다. 제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나사를 조입니다. 손이 빠릅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어디에 뭘 끼워야 하는지 압니다. 어떻게 해야 튼튼한지 압니다. 35년의 경험입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책상이 완성됩니다. 영수 씨가 책상을 흔들어 봅니다. 튼튼합니다. 삐걱거리지 않습니다. 자, 됐다. 민준이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대박. 할아버지 완전 프로시네요. 저는 설명서만 봐도 어지러웠는데. 영수 씨가 책상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모서리를 만져봅니다. 다리를 흔들어 봅니다. 이 정도는 쉽지. 별거 아니야. 목소리에 생기가 돕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민준이가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뭔가를 검색합니다. 화면을 터치합니다. 할아버지, 있잖아요. 영수 씨가 민준이를 봅니다. 민준이가 화면을 보여줍니다. 요즘 애들 다 조립 못해요. 저희 반 애들도 맨날 못 만든다고 난리예요. 화면에 유튜브가 보입니다. 검색창에 이케아 조립이라고 쳐져 있습니다. 영상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케아 조립하는 영상들이에요. 영수 씨가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영상 썸네일들이 보입니다. 민준이가 말을 잇습니다. 근데 다 어려워요. 설명도 복잡하고 말도 빠르고 저는 이것도 이해 못하겠어요. 한 영상을 터치합니다. 영상이 재생됩니다. 젊은 남자가 빠르게 말합니다. 편집이 빠릅니다.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할아버지는 30분 만에 뚝딱 만드셨잖아요. 저는 설명서 보다가 포기할 뻔했어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쉬워 보였어요. 영수 씨가 어깨를 으쓱합니다. 오래 해서 그렇지. 별거 아니야. 민준이가 눈을 반짝입니다. 할아버지 팔을 잡습니다. 할아버지, 유튜브 해보시면 안 돼요? 영수 씨가 멈칫합니다. 유튜브? 그게 뭔데? 민준이가 웃습니다.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조립하시는 거 찍어서 올리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그냥 하시던 대로 조립하시기만 하면 돼요. 영수 씨가 고개를 가웃합니다. 그런 걸 누가 봐? 늙은이가 조립하는 거. 민준이가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숫자들이 보입니다. 여기 보세요. 조회수 10만, 50만, 100만.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봐요. 할아버지 실력이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영수 씨가 화면을 다시 봅니다. 영상 속 사람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주르륵 달려 있습니다. 민준이가 댓글을 읽어줍니다. 덕분에 성공했어요.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영수 씨가 손을 봅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입니다. 그러다 민준이를 봅니다. 손자의 눈이 반짝입니다.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기대입니다. 설렘입니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진짜요? 할아버지 최고예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입니다. 민준이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스마트폰 삼각대예요. 인터넷으로 샀어요. 영수 씨가 상자를 받습니다. 뜯어봅니다. 작은 삼각대가 들어 있습니다. 접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끼우는 부분이 보입니다. 작고 복잡해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쓰는 건데? 민준이가 삼각대를 꺼냅니다. 이렇게 다리를 펴고요. 다리를 펼칩니다. 3개의 다리가 나옵니다. 여기 스마트폰을 끼우고요. 클립을 벌립니다. 스마트폰을 끼웁니다. 각도를 조절합니다. 이렇게요. 쉽죠? 영수 씨가 받아듭니다. 만져봅니다. 다리를 접었다 펼쳐봅니다. 스마트폰을 빼봅니다. 다시 끼워봅니다. 각도를 돌려봅니다. 어렵습니다. 다리가 자꾸 접힙니다. 스마트폰이 기울어집니다. 다시 해봅니다. 또 접힙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땀이 납니다. 이거 조립보다 어렵네. 민준이가 웃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천천히 해보세요.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겨우 삼각대를 세웁니다. 스마트폰이 영수 씨를 향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맞습니다. 민준이가 화면을 확인합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얼굴 잘 나와요. 이제 저기 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영수 씨가 카메라를 봅니다. 렌즈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색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 오늘은 말이 막힙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이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화면 보고 말하셔야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평소처럼요. 영수 씨가 다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막힙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이가 격려합니다.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천천히요. 3번째 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케아 책장을. 손이 떨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4번째, 5번째, 6번째. 오늘은 조립을 아니, 책장을 10번째입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겨우 인사말 한 줄을 찍었습니다. 영수 씨가 축 늘어집니다. 이거 진짜 어렵구나.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민준이가 물을 가져다 줍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다음에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이틀 후입니다. 다시 촬영합니다. 이번엔 조금 나아졌습니다. 5번 만에 인사말을 찍었습니다. 조립을 시작합니다. 부품을 설명합니다. 손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말이 자꾸 끊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겨우 3분짜리 영상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민준이가 영상을 편집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화면에 프로그램이 열려 있습니다. 타임라인이 보입니다. 영상 클립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영수 씨가 옆에서 봅니다. 이게 뭐 하는 거니? 민준이가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영상을 자릅니다. 실수한 부분 자르는 거예요. 여기 할아버지가 말 더듬으신 부분이요. 또 클릭합니다. 자막을 넣습니다. 자막도 넣어야 해요.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요. 음악을 추가합니다. 효과음을 넣습니다. 영수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이건 나는 못하겠다. 너무 복잡해. 나는 조립만 할게. 민준이가 웃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할아버지는 촬영만 하세요. 이건 제가 재밌어요. 다음 날 민준이가 신나서 달려옵니다. 방문을 벌컥 엽니다. 할아버지, 영상 올렸어요. 유튜브에. 영수 씨가 스마트폰을 받아듭니다. 화면에 영상이 보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나옵니다. 썸네일이 보입니다. 제목이 보입니다. 67세 할아버지의 쉬운 이케아 조립. 영상을 터치합니다. 재생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케아 빌리 책장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신기합니다. 이상합니다. 화면 속 자신을 봅니다. 조회수가 47이네. 민준이가 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본 거예요. 엄마, 아빠, 할머니, 저.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보냈어요. 괜찮아요. 처음은 다 이래요. 2주가 지났습니다. 영상을 5개 더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100, 200, 350, 500. 영수 씨가 매일 확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엽니다. 유튜브를 엽니다. 조회수를 봅니다. 숫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날 댓글을 발견합니다. 댓글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할배님 목소리 좋네요. 설명 쉬워서 저도 성공했어요. 감사합니다. 영수 씨가 화면을 뚫어져라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또 읽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합니다. 민준아, 이거 봐라. 댓글이 달렸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신납니다. 진짜요? 뭐래요? 영수 씨가 읽어줍니다. 할배님 목소리 좋네요. 설명 쉬워서 저도 성공했어요.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소리칩니다. 대박이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말입니다. 민준이가 뛰어옵니다. 할아버지, 조회수 1000명 넘었어요. 댓글도 5개나 달렸어요. 영수 씨가 스마트폰을 받습니다. 확인합니다. 조회수 1247회. 댓글을 읽습니다.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음성이 편하네요. 다음 영상도 기다릴게요.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상이 12개가 됐습니다. 구독자가 500명이 됐습니다. 조회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댓글도 계속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댓글이 보입니다. 노인네가 왜 나와? 영수 씨가 멈칫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또 다른 댓글이 있습니다. 목소리 듣기 싫음. 너무 늙었어. 손 떨려서 보기 불편. 젊은 사람이 하지. 영수 씨가 화면을 보다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밤이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댓글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노인네가 왜 나와? 목소리 듣기 싫음. 뒤척입니다. 천장을 봅니다.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댓글이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전화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찍을 거예요? 날씨도 좋은데. 영수 씨가 대답을 못합니다. 할아버지, 민준아. 목소리가 작습니다. 할아버지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영수 씨가 천천히 말합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이제 그만할까봐. 전화기 너머 침묵이 흐릅니다. 왜요? 잘하고 있잖아요. 구독자도 늘고 있고. 영수 씨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 댓글 봤어. 늙은이가 나오니까. 보기 싫다고 그러더라. 민준이의 목소리가 슬퍼집니다. 할아버지, 그런 거 아닌데. 아니야. 맞는 말이야. 내가 너무 늙었어.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전화를 끊습니다. 주말입니다.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거실이 조용합니다. 민준이가 풀이 죽어 있습니다. 며느리가 상황을 눈치챕니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영수 씨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TV를 봅니다. 며느리가 민준이에게 물어봅니다.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합니다. 악플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가 영수 씨 옆에 앉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아버님,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악플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아버님, 악플은 누구나 받아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요. 학부모님들한테 항해 전화 받을 때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애를 차별한다. 왜 우리 애만 혼내냐? 그럴 때마다 처음엔 정말 상처받았어요. 영수 씨가 며느리를 봅니다. 며느리가 이어서 말합니다. 근데요, 아버님. 그런 전화 한 통보다 감사하다는 학부모님이 10분이세요. 악플 하나보다 좋은 댓글이 10개예요. 아버님 영상도 그래요. 제가 봤어요.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유튜브를 엽니다. 영수 씨의 채널을 엽니다. 댓글창을 엽니다. 스크롤을 천천히 내립니다. 여기 보세요. 이 댓글들요. 화면을 영수 씨에게 보여줍니다. 할배님 덕분에 조립 성공했어요. 감사합니다. 스크롤을 내립니다. 저희 아빠가 못하셔서 제가 대신하는데 이 영상이 최고예요. 또 내립니다. 목소리가 우리 할아버지 같아서 좋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목소리 들으니 생각나요. 며느리가 계속 읽어줍니다. 20대 자취생인데 덕분에 책장 만들었어요. 혼자 사는데 큰 도움 됐어요. 설명이 정말 쉬워요. 다른 영상은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가는데 할아버지 영상은 천천히 해주셔서 좋아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늘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다릴게요. 댓글이 계속 이어집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더 많습니다. 영수 씨가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댓글이 수십 개입니다. 대부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응원하는 내용입니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도와주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악플 몇 개 때문에 이분들을 외면하시려고요? 이분들은 아버님이 필요해요. 아버님 영상을 기다려요. 영수 씨의 입술이 떨립니다. 며느리가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67세에 새로운 걸 시작하시잖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은 하고 계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영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목이 맵니다. 그래.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버님. 많아요. 정말 많아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할아버지, 계속 하실 거죠? 저도 도와드릴게요. 악플은 제가 다 차단할게요. 영수 씨가 손자를 봅니다. 그러다 며느리를 봅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하자. 다시 해보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며느리가 환하게 웃습니다. 민준이가 환호합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바로 찍어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아들이 다가와 아버지 어깨를 두드립니다. 아버지, 멋지십니다. 영수 씨가 가족들을 봅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상이 20개를 넘었습니다. 조회수가 달라졌습니다. 3천, 5천, 8천, 1만. 계속 올라갑니다. 영상마다 조회수가 높아집니다. 어느 날 영수 씨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소리칩니다. 민준아, 이거 봐라. 민준이가 달려옵니다. 방에서 뛰어나옵니다. 왜요, 할아버지? 영수 씨가 화면을 보여줍니다. 손이 떨립니다. 구독자가 5천 명이 넘었어. 5천 명. 민준이가 뛰어옵니다. 화면을 확인합니다. 숫자를 봅니다. 진짜다. 5,234명.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둘이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손바닥이 마주칩니다. 찰싹 소리가 납니다. 댓글이 계속 달립니다. 매일 새로운 댓글이 달립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유튜브 시작했어요. 제 취미 공유하려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보여드렸더니 완전 좋아하세요. 아버지도 손재주 좋으신데 용기를 얻으셨대요. 할배님 채널 구독한 지 한 달 됐는데 매번 도움돼요. 이번에 옷장도 성공했어요. 영수 씨가 댓글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거실입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돌아봅니다. 남편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습니다. 여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영수 씨가 고개를 듭니다. 아, 댓글이요.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래요. 아내가 다가옵니다. 물기 있는 손을 닦습니다. 옆에 앉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달라요. 영수 씨가 묻습니다. 어떻게요? 아내가 웃습니다. 밝아요. 전보다 훨씬.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보고 민준이 오는 날은 아침부터 기다리고. 영수 씨가 쑥스러워합니다. 그래요? 모르겠는데. 아내가 스마트폰을 가리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보여줘요. 영수 씨가 스마트폰을 보여줍니다. 유튜브 화면입니다. 댓글들이 보입니다. 아내가 댓글을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미소가 번집니다. 어머, 정말 많네요. 당신 대단한데요? 영수 씨가 말합니다. 민준이랑 이거 하는데 재밌어요.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래요. 내가 도움이 된대요. 아내가 남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민준이랑 뭐라도 함께 하니까 보기 좋아요. 손자랑 이렇게 친해진 것도 처음이잖아요. 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준이와 이렇게 자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대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요일마다 민준이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정례화됐습니다. 아침 십시면 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영수 씨가 문을 엽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들어옵니다.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뭐 찍을 거예요? 영수 씨가 거실을 가리킵니다. 부품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은 선반 조립이다. 벽에 거는 선반.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제 방에도 필요한 건데. 끝나고 저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민준이가 카메라를 세팅합니다. 이제는 금방입니다. 능숙해졌습니다. 삼각대를 펼칩니다. 스마트폰을 끼웁니다. 각도를 맞춥니다. 조명을 켭니다.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촬영이 시작됩니다. 영수 씨도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말합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손이 움직입니다. 설명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벽 선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벽에 구멍 뚫는 게 무서우신 분들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부품을 들어 보입니다. 하나씩 설명합니다. 드릴을 잡습니다. 벽에 표시를 합니다. 구멍을 뚫습니다. 앵커를 박습니다. 나사를 조입니다. 선반을 겁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30분 만입니다. 민준이가 영상을 확인합니다. 완벽해요, 할아버지. 한 번에 찍었어요. 이제 진짜 프로시네요. 영수 씨가 뿌듯해합니다.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1만 347명입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구독자 10,000명 넘었다면서요? 영수 씨가 웃습니다. 그래, 나도 믿기지가 않네. 아들의 목소리가 밝습니다. 아버지, 제 회사 동료들이 아버지 영상 봤대요. 단체 채팅방에 공유됐어요. 영수 씨가 놀랍니다. 정말? 네. 다들 대단하다고 그래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회사에서 아버지 얘기 많이 해요. 영수 씨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댓글을 확인합니다.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읽습니다. 다음 영상을 구상합니다. 무엇을 조립할지 생각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더 쉬울지 고민합니다. 민준이와 통화합니다. 영상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며느리와도 이야기합니다. 댓글 응대법을 배웁니다. 아들이 응원합니다. 회사에서 자랑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댓글을 같이 읽습니다. 영수 씨가 혼잣말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도. 아직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구독자가 35,000명입니다. 영상이 50개를 넘었습니다. 매주 2개씩 올립니다. 일요일과 수요일입니다. 어느 날 유튜브 스튜디오를 열어봤습니다. 수익 탭을 클릭합니다. 이번 달 예상 수익이 표시됩니다. 80만 원입니다. 영수 씨가 화면을 뚫어져라 봅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틀림없습니다. 80만 원입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민준이에게 전화합니다. 민준아, 이거 진짜야? 민준이가 웃습니다.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버르신 거예요. 조회수가 높아지니까 광고 수익도 늘어난 거예요. 영수 씨가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내 평생 월급 말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는데 67세에 이렇게 목소리가 떨립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주말입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영수 씨가 식탁에 봉투를 놓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영수 씨가 말합니다. 민준이 용돈이야. 6개월 동안 고생했으니까. 봉투를 민준이에게 밉니다. 민준이가 손을 젓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재밌어서 한 건데요. 돈은 필요 없어요. 영수 씨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어. 받아라. 민준이가 봉투를 받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영수 씨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처음으로 번 돈으로. 아들이 놀랍니다. 아버지. 며느리가 미소 짓습니다. 식당에 갑니다. 테이블에 앉습니다. 메뉴를 주문합니다. 음식이 나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에서 유명인이세요. 제 상사도 아버지 영상 봤대요. 회의 시간에 얘기까지 나왔어요. 며느리가 덧붙입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다 아세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할아버지 영상 얘기한대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반 애들 다 알아요. 저 완전 유명해졌어요. 다들 할아버지 사인 받아달래요. 영수 씨가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들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목이 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입니다. 영수 씨가 스마트폰을 엽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유튜브 메시지입니다. 읽어봅니다. 할아버지,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최장암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아버지는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어요.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영상 볼 때마다 울어요. 하지만 위로가 돼요. 아버지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영수 씨가 화면을 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글자가 흐려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메시지를 다시 읽습니다. 또 읽습니다. 답장을 씁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자꾸 잘못 누릅니다. 지우고 다시 씁니다. 고맙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분명 당신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말로 표현 못하셨을 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들, 딸에게 말로 표현 못했어요. 이제는 조금 하려고 노력해요. 당신도 건강하세요.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영수 씨가 창밖을 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입니다. 달이 밝습니다. 중얼거립니다. 돈을 벌어서 좋은 게 아니구나.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오릅니다. 민준이가 주말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음 주 중간고사인데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지 마. 공부해야지.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갈게요. 공부는 평일에 할게요. 민준아, 시험이 중요하잖아.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랑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영수 씨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비가 왔습니다. 폭우였습니다. 영수 씨가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비 많이 온다. 오지 마. 다음 주에 하자.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갈게요. 아니야. 위험해. 다음 주에 하면 돼. 할아버지,
저 벌써 다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옷만 좀 갈아입으면 돼요. 지금 거실에서 그 기억을 떠올립니다. 손자가 비를 맞으며 온 모습, 시험 공부보다 할아버지를 택한 모습, 아내가 옆에 앉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해요? 영수 씨가 말합니다. 민준이가 고마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어.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도 참 멋져요. 67세에 새로 시작한 거잖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영수 씨가 아내의 손을 꽉 쥡니다. 당신도 고마워. 옆에서 지켜봐줘서, 응원해줘서. 아내가 미소 짓습니다. 우리 이제 저녁에 같이 댓글 읽어요. 재미있더라고요.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뭔가 하고 싶어져요. 영수 씨가 웃습니다. 그래요? 뭐 하고 싶은데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다시 엽니다. 새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빠도 용기 내셨어요. 아빠도 유튜브 시작하신대요. 낚시 채널 하신대요. 아빠가 할아버지 영상 보고 결심하셨대요. 감사합니다. 영수 씨가 댓글을 읽고 또 읽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에게 용기를 줬다니,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니, 누군가의 삶을 바꿨다니, 80만 원보다 귀합니다. 이게 진짜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영수 씨가 중얼거립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민준이에게,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3개월 더 지났습니다. 동네 경로당입니다. 월요일 오후입니다. 탁자 5개가 놓여 있습니다. 어르신 5분이 앉아 있습니다. 70대, 80대입니다. 앞에 영수 씨가 서 있습니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화이트보드가 옆에 있습니다. 시니어 유튜브 교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67세에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듭니다. 박 선생님, 저는 손이 떨려서요. 스마트폰도 잘 못 써요. 영수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제 손도 떨려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민준이가 옆에서 돕습니다. 어르신들 사이를 다닙니다. 한 분 한 분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할머니, 여기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네, 그렇게요. 잘하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근데 뭘 찍어야 하나? 나는 특별한 게 없는데. 영수 씨가 대답합니다. 특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잘하시는 걸 찍으시면 됩니다. 김 선생님은 낚시 잘하시잖아요. 이 할머니는 뜨개질 하시고요. 박 할아버지는 서예 잘하시고요. 뜨개질 하시는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런 걸 누가 봐요? 젊은이들이 관심이나 있을까? 영수 씨가 자신의 채널을 보여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요. 제 영상도 조립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손에 과자와 음료를 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쉬는 시간이에요. 좀 드세요. 과자를 나눠줍니다. 음료를 따라줍니다. 며느리가 어르신들 옆에 앉습니다. 15분 쉬고요. 다음 시간에는 댓글 응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악플 오면 어떻게 하는지도요. 한 할머니가 묻습니다. 악플이 뭔가요? 며느리가 설명합니다. 나쁜 댓글이요. 근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좋은 댓글이 훨씬 많거든요. 나쁜 댓글 하나에 좋은 댓글 10개예요. 영수 씨가 덧붙입니다. 저도 악플 받고 그만둘 뻔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좋은 댓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영수 씨를 봅니다. 진지한 눈빛입니다. 3개월 후입니다. 경로당에서 5개 채널이 생겼습니다. 낚시 채널, 뜨개질 채널, 서예 채널, 요리 채널, 텃밭 가꾸기 채널.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영상을 보여줍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웃습니다. 김 선생님 채널 구독자 1000명 넘었대요. 이 할머니는 댓글이 100개나 달렸어요. 박 할아버지 영상이 조회수 5000 넘었대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밝은 얼굴들입니다. 영수 씨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다른 분들에게도 번지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옆에 섭니다.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다른 분들도 다 시작하셨어요. 영수 씨가 손자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민준아,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어. 민준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하셨어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촬영 날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민준이가 삼각대를 세웁니다. 능숙합니다. 몇 분이면 됩니다. 영수 씨가 앞에 앉습니다. 오늘은 서랍장입니다. 부품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카메라를 봅니다.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랍장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민준이가 영상을 확인합니다. 완벽해요. 할아버지 진짜 프로 같아요. 둘이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저녁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왔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영수 씨가 웃습니다. 좋다, 정말 좋아. 매일 할 일이 있어. 사람들이 기다려. 아내가 말합니다. 매일 일요일을 기다려. 민준이 오는 날이잖아. 아침부터 준비하고. 민준이가 웃습니다. 저도 일요일이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 만나는 날이니까요. 며느리가 덧붙입니다. 아버님 정말 멋지세요. 저도 아버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영수 씨가 가족들을 둘러봅니다. 모두 웃고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밤입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1년 전이 떠오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모습.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중얼거리던 그때.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손자가 찾아옵니다. 며느리가 응원합니다. 아들이 자랑합니다. 아내가 함께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도 시작했습니다. 5분이 유튜브를 합니다.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영수 씨가 중얼거립니다. 67세에 시작했지. 늦지 않았어. 눈을 감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다음 주 일요일도 민준이가 올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 설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영수 씨의 일요일은 계속됩니다. 할아버지를 응원하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